한국의 4년간의 노력이 경기력으로 증명됐다. 12년 만에 16강에 도전하는 한국이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와의 대결에서 선전했습니다. 비록 이기지는 못했지만 한국팀은 피파 랭킹으로 한국을 한참 앞서 있는 우루과이를 상대로 외신들조차 놀란 뛰어난 경기를 펼쳤습니다. 16강 진출을 위해서 나쁘지 않은 결과라는 평가도 따랐습니다. 이날의 경기가 시사하는 점은 많았습니다. 강호를 상대로 빌드업을 통해 대등한 경기를 펼친 데다 무엇보다 부상에서 돌아온 손흥민이 풀타임을 소화했다는 점도 수확입니다. 손흥민은 경기 뒤 스스로 최약체라고 생각해서 더 많이 준비했고 준비한 것보다 더 많이 경기장에서 쏟아내려고 노력했다면서 남은 두 경기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보여줘야 16강에 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 집중하고 다가오는 경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간 월드컵의 역사를 보면 승점 5점 이상 확보한 팀이 탈락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3점을 쌓은 팀은 대부분 탈락했는데 프랑스 월드컵 때 칠레가 유일하게 3무로 16강에 올랐습니다. 승점 4점의 경우는 반반입니다. 그동안 승점 4점은 모두 33차례 나왔는데 17개 팀이 16강에 올랐습니다. 이 말인즉슨 한국이 16강을 넘보려면 앞으로 가나 포르투갈과의 경기를 통해 적어도 승점 3점은 보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4점 이상을 추가할 경우 한국은 2010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 이후 12년 만에 16강에 진출합니다. 현재 외신들의 평가가 그러하듯이 한국의 16강 진출이 마냥 비관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미 남아공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1승 1무 1패를 기록, 조 2위로 사상 첫 원정 16강의 역사를 쓴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그동안 한국 축구의 약점이라고 불렸던 수비 불안을 우루과이전을 통해 떨쳐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벤투 감독도 무실점 수비진에게 이례적 특급 칭찬을 했습니다. 한국은 경기 초반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점해 우루과이 공격을 차단했는데 김민재, 김문환 등의 한국 수비진들은 몸을 날려 우루과이의 공격을 막았습니다. 특히 김민재는 후반전 누네스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잔디에 미끄러져 오른쪽 종아리를 다쳤습니다. 통증을 호소한 김민재는 곧바로 경기에 복귀했습니다. 자신의 공백이 실점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것이었으며 김민재의 부상 투혼으로 한국이 무실점 무승부를 이끌어냈습니다. 경기 후 벤투 감독은 김민재가 아주 기량이 뛰어났다. 또한 수비수들이 잘했다. 김민재의 부상은 앞으로 며칠간 지켜보면서 조정을 하겠다라며 김민재를 비롯한 무실점 수비진들을 칭찬했습니다. 미드필더들의 칭찬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날 이재성은 레알 마드리드의 월드클래스인 발베르데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투혼을 보여줬고 비록 그에게 위협적인 장면을 한 차례 허용하긴 했지만 실질적 에이스인 발베르데를 정말로 잘 막아주었습니다. 또한 황인범은 세계적인 월드컵 무대에서 전혀 긴장하지 않고 뛰어난 볼관수 능력과 탈압박 능력을 보여주었으며 정우영의 수비 커버 역시 매우 훌륭했습니다. 특히 이강인의 출전도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동안 대표팀에서 정말 보기 힘들었던 이강인이었지만 이날은 이른 시간 후반 조커로 투입되는 반전이 있었고 오랜만에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에 나선 이강인은 역시나 라리가에서 달고 닦은 환상적인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이강인은 경기에 투입하자마자 깔끔한 드리블에 이은 슈팅으로 존재감을 드러냈고 팀의 빌드업에 지대한 관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상대 선수 3명 사이에서 침착하게 킬패스를 날리는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어했던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 대표팀 선수들과 호흡을 맞출 시간이 별로 없었던 이강인이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부호를 자신의 월등한 클래스로 무색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우루과이의 에이스인 발베르데도 이강인을 경계하는 모양새였는데요. 그런데 경기 중 뜻밖의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는 해외에서도 화제가 된 장면이었는데요. 발베르데가 역습을 나가는 이강인의 드리블을 차단하고 무려 어퍼컷 세레모니를 날리면서까지 이강인에게 도발을 한 것입니다. 경기를 리드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기가 무승부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발베르데의 해당 도발은 다소 뜬금없는 도발이었고 특히 이강인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괴성까지 지르는 장면은 얘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팀 스피릿을 올리기 위한 행동 중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강인을 향해 섀도우 복싱 세레모니를 하고 이강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소리까지 치는 모습은 다분히 이강인을 의식한 행동이었습니다. 대체 왜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경기 후 그의 인터뷰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이강인이 발베르데의 소속팀인 레알에서 메시를 연상케 하는 골을 넣은 적이 있는 엄청난 클래스를 보유하고 있는 선수라는 것을 의식하고 있기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강인은 발베르데에게 진한 인상을 심어준 적이 있었는데 바로 레알전 역대급 원맨골이었습니다. 2021-22 시즌 라리가 6라운드 레알전 선발로 나온 이강인은 당시 중앙에서 오로지 자신의 개인 능력만으로 레알 마드리드 선수 3명 이상을 허물어뜨리고 쿠르투아를 상대로 환상적인 왼발 중거리 슛을 장렬시켰습니다. 이강인의 레알전 골은 스페인 신문에도 대서특필됐으며 레알 마드리드 선수조차 감탄한 모습은 압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강인의 골을 바로 눈앞에서 지켜본 선수가 발베르데였습니다. 따라서 발베르데는 이강인이 어떤 능력을 가진 선수인지 정확히 알고 있기에 역습 상황에서 이강인을 태클로 저지하고 그토록 큰 리액션을 보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발베르데는 경기 후 한국 선수들의 기량을 높게 칭찬했고 자신이 보인 리액션처럼 이강인의 클래스에 혀를 내두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월드클래스의 잠재력 이강인의 기량은 레알의 월드클래스 발베르데조차 포효하게 만든 것입니다. 벤투호의 슈퍼조커 이강인 카드는 가나전에서도 빛을 발휘할 예정입니다. 마침 벤투호의 다음 상대인 가나는 이날 포르투갈에게 후반전에만 3골을 내줬습니다. 전반전에는 포르투갈의 공세를 버텼지만 후반전에는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귀화 선수들이 많은 팀 특성상 조직력이 떨어지는 것을 전반전은 체력으로 버텼으나 후반전은 많은 공간을 내줬습니다. 뛰어난 게임기는 물론 뒷공간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이강인은 후반전 약점을 보이는 가나의 수비진을 흔들 최적의 카드입니다. 이강인이 가나전 덴투오의 키플레이어인 셈입니다. 가나전을 앞두고 점점 존재감이 커지고 있는 이강인. 그의 멋진 활약을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생생튜브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말씀 전하며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